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80선, 코스닥은 655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뚜렷한 움직임 없이 여전히 테마주들만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어제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요. 오보로 밝혀지면서 게임주들이 장 막판에 힘을 잃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들 꼼꼼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의 저점 종목을 짚어드리는 특집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종민의 저승사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부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좀 눈에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바닥권 행보 이후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적인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엄 버거 판매 비중이 최대 20% 수준까지 상승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 점포당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수도권의 점포 비중이 34.7%까지 상승했는데 1분기는 3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매장 확대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충분히 아직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 신규 브랜드인 화덕 피자인 분바타나 자회사 슈가버블의 분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바타 같은 경우는 2019년 3분기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점포가 추가로 오픈됐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메뉴당 평균 판매 단가도 10,000원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슈가버블의 실적 개선도 주목할 부분인데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등 대형 마트에서 판매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려동물용 샴푸의 판매 시작 때문에 실적 개선의 향후에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외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 9월에 루시오가 설립한 맘스터치 필리핀스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투자금 없이 자사 브랜드를 동남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까지 추가적인 확장을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점포는 일 평균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1호점이 개선된 이후에 싱가포르 1호점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만 원 선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1호점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급격하게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해외 확장의 기대감이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2,600원 구간의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3,000원, 손절가는 2,5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의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채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팅크웨어 10% 이상의 수익률, 4위는 한빛소프트 10.96%, 3위는 덕산에어룩스 13.62%, 2위는 DB하이텍 14.3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한양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19.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워니큐브 16.8%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코리아 FT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안트로젠, 그리고 1위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5%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환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32%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3.6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40만 원 선을 뚫었죠. 8월 16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39.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47.97%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48.18%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55% 이상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공동 1위입니다. 차동환 차장과 백은한 팀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9월 2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72.54%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7,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5% 이상 하락을 한 수치고요. 일단 오늘 세부적으로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5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쪽도 나왔는데요. 모바일 쪽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9,2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쪽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1,700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기 위원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좀 태도를 좀 보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동조화가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원달러 지수 차트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그냥 지수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최근에는 우리가 좀 삼성전자 좀 주가를 좀 보고도 좀 시장을 좀 판단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확정 발표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예상치만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10월 24일에 이게 좀 보면은 고가가 시가 고가가 2.54% 높게 잡아놓고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왔는데 그 뒤로 보면은 이 음봉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단기 평선들을 밑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도 좀 판단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시가총액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16%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등이 한 20% 되고 2등이 한 4%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수의 한방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시장을 좀 보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종합 차트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또 원달러 지수, 그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통해서도 좀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24일에 음봉을 돌파를 하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IT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을 거뒀을 걸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한 수치는요. 모바일 쪽은 2조 9,200억 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기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한양 디지텍 현재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선진국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와 우주 산업에 대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이전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보면은
미국에서 봐보세요. 위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전부 다 미국의, 아니, 북한에 대한 동태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에 엄청난 그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도 좀 늦었습니다. 근데 정부 측에서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은 어제, 그 다음에 그제 이틀 동안에 좀 음봉이 좀 크게 만들어 나오면서 일정 부분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미래의 그 먹거리로서의 강력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코리아 FT가 현재 수익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미래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일단 이제 1차 목표가에서 이제 비중 절반을 매도하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래차 자체가 이제 저번에 이제 올해 2월에서 3월 정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였었고,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주들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나왔을 때 이제 강력한 이제 슈팅과 이제 우상향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에 말씀드린 2차 목표가 이제 3,970원까지는 그대로 이제 홀딩을 유지한 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주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조 809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서 24% 이상 하락한 수치인데요.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에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장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마찬가지로요. 2100선 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시장 초반에 좀 강합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강 후약으로 가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수 차트에서 보면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는 그 흐름.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시가가 워낙 또 높게 잡히게 된다 하면은 미리 또 시가에서의 선 반영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초반에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만약에 미리 시가에 높게 잡혀가지고 선반영이 된 다음에 음봉으로 어느 정도 시가를 이탈하면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 대비 상승했지만은 시가 대비에는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시가에서 높게 잡았던 종목들이 또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는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속보로 뜬 건데, 이제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이제 원래 칠레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 포기, 이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포기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일에 이제 어느 정도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일만큼의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한국 증시 자체가 이제 주말을 앞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갈수록 지수가 이제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성급하게 오전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뭐 오늘 종가쯤 아니면 이제 내일 종가쯤에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빠르게 진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볼만한 섹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에 11월 4일 날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AI 포럼이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AI 쪽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이 손정희 회장께서 한국에 왔을 때도 또 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앞으로는 AI 시대다라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죠. 그러듯이 일단은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다음 주로 기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중국 통신사 쪽에서의 5G에 대한 스마트폰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5G 종목들을 보면 KMW, 그다음에 오이솔루션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것은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는 121선이 깨지면서 그리고 또 시세 차익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노키아 쪽에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KMW가 강력하게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반등은 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5G 그 외의 종목들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몇 개의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다가 저가 매수를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5G 중국 관련해서 뭐 특히 이제 중국 매출이 높은 RHFIC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4일 날 AI 포럼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관심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최근 시장이 이제 딱히 이제 뭐 시장의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약간 테마성 이제 형식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제 몇몇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튀었던 모습인데, 일단 또 이제 전일이랑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개 구충제를 먹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암이 치료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판호 그거를 획득함에 따라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 판호 획득에 대한 그런 얘기로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룽투 코리아가 이제 꽤 많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관련주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는 주들을 미리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게임주까지 짚고 왔고요. 이어서 아까 전에 코스닥의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코스닥 좀 강합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하재기 위원님께서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시잖아요. 예.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HLB의 그 널뛰기 그 종목이 이제 바이오조 또 섹터를 한번 또 핫하게 좀 만들어왔던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게 주가라는 그 사이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리의 어떤 그 주기 이런 걸 봤을 때는 같이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같은 상당히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 쪽에서 이제 거품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의 그 밀집, 뭐 구조 이렇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건데, 종목별로 좀 다르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시세 차익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오른 것과 안 오른 것이 좀 교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이오주를 좀 공략을 하시더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 최근에 HLB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전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올라갔을 때 개인 여러분들께서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시장이 하락할 때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바닥에서의 제약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3, 4분기 매출이 6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7,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보통주 한 주당 354원을 현금으로 균등 배당한다, 이렇게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또 오늘 또 투자 관련된 뉴스도 나온 상황인데요. 3분기 시설 투자를 6조 1,000억 원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총 29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이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 1% 강세 출발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넘게 상승 출발합니다. 5만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0.6% 상승세 8만 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총 3위권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40만 원 선 회복했다가 어제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0.6% 상승세 39만 9,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20만 5,000원에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가 3% 이상의 급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02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가 7위권까지 빠졌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3만 5,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9위권입니다. 0.49% 상승세 30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신한지주 0.46%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집니다. 어제 오픈뱅킹 이슈와 함께 은행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42,950원에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을 출발합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좀 강합니다. 0.6%의 상승세 12포인트 올려내면서 2,09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49%의 상승세 658포인트의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경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HLB는 오늘 좀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루 어제 좀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요. 3위권에는 CJ ENM 0.06%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4% 이상의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77,500원대. 최근 좀 컨텐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5% 가깝게 급등하면서 오늘 10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KMW 오늘은 1% 가깝게 반등하면서 출발합니다. 53,400원대 8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그리고 9위권에는 메디톡스 10위권에는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 출발하기 전에 관심 있는 섹터 물어보셨을 때 제가 AI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지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삼성전자 쪽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이죠. AI 포럼 개최가 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빅데이터 솔루션 및 예측 분석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고 분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데이터 부분과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솔루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부분 그리고 시스템 통합, 시스템 운영 및 ICT 컨설팅을 담당하는 서비스 부분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부분하고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ICT 컨설팅의 서비스 부분을 나눠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였죠. 올해 이제 봄에 이제 4월 달에 한국 기업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피데스 어드바이저하고 손을 잡고 AI 기반을 통해서 부실 기업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곧 또 연말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관리 종목들 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올해 좀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부실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진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관련된 섹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욕구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뭐 횡령 배임 떠버리고 또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관리 종목 내버리고
또 뭐 상장 폐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더 짚어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정보를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알 수 있는 그 정보 관리가 좀 생기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뭐 필두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뭐 미리 앞서가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는 AI 시대에 계속해서 맞춰가야 하는 그런 흐름이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한 내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느 정도 예산에 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시세 차익을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양호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계속적인 보면 좀 박스권에 좀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좀 밀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을 좀 흐름을 타면서 강한 시세가 나온다 하면은 골든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9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AI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로 생산 정보를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컨설팅, 그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R&D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공장. 앞으로 이 인력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 공장에 대한 특히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인건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자동차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심한 부분, 그 부분에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스마트 공장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좀 범위가 넓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작년이죠. 3년 전이네요. 16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같이 좀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지능형 로봇,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이 회사에서 이제 주요 만드는 이제 제품이 있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 통신 소프트웨어 및 그다음에 통신 기반 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 엑스컴 프로라든가 엑스젠 프로 300 엑스젠 300%와 운영 제품 및 시스템 검증한 자동화 제품에 대한 매트박스,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인공지능형 자동화 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똑같습니다. 아까 데이터 솔루션 말씀드릴 때도 정부 측에서 AI 산업에 대한 육성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또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부에서 약 내년에 약 1조 7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쪽에서의 AI 포럼 이야기 했는데 특히 이 링크 제니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형 로봇에 대한 개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어때요? 로봇에도 신경망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링크 제니스 쪽에서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형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링크 제네시스가 좀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2,450원, 손절가는 8,41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구형 테크입니다. 이제 구형 테크 같은 경우는 1989년에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주 업으로 이제 설립되었고요. 2000년 12월에 상호를 이제 구형 테크로 이제 변경한 회사입니다. 이제 1000여 종의 이상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프로그레시브 금형 및 이제 트랜스퍼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및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에서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동사와 이제 미국의 현대차 및 현지 협력 업체에 이제 납품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뭐 GM, 이제 뭐 크라이슬러 등이 있습니다. 이제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동차 엔진 및 이제 트랜스미션, 그리고 이제 샤시 부품을 이제 프레스에서부터 이제 뭐 용접이나 이제 뭐 표면 전착 도장, 이제 조립에 이르기까지 이제 라인업 공정에서 엄격한 이제 품질 보증제를 통하여 생산된 이제 완성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뭐 최상의 품질, 그리고 이제 최고의 기능성을 꾀하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인류의 이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21세기 다국적 경쟁 시대에 준비된 이제 선진 우량 기업을 이제 목표로 노력하는 이제 아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과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매출 성장을 이제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이제 관련 섹터로서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뭐 현대차나 이제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 도출 이제 소식 등에 이제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정부의 이제 수소차 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차에 관련된 게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미래차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반드시 성장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대비해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최대 주주 지분율 46%,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6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의 저항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이제 매물 소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850원, 손절가 1,55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츠로 테크입니다. 이제 비츠로 테크는 1955년에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는 이 전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이 전력 사업을 이제 뭐 스마트 리드, 그리고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츠로 테크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응집된 기술적 노하우와 이 시장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신규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이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으로 이제 국제적인 신뢰를 어느 정도 계속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이제 폐액 처리 및 진공 상태 초정밀 접합, 그리고 이제 특수 전공 설계 등을 통한 이 항공 우주 시스템을 생산하는 특수 부문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의 이제 테마가 형성됐을 때도 이제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 성공을 하였던 이제 회사입니다.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이제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이 독성 폐액을 처리하는 이제 폐액 처리 사업과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이제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핵 융합 에너지를 얻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온의 플라즈마로부터 이제 토카막 내부에 이제 장치를 보호하는 이제 PFC 제작 등을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 신규 기술 분야의 사업을 활발히 이제 개척하고 있고, 이 조직 역량을 강화해서 이 향후 반세기의 비전 달성을 위해 이제 매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당 산업의 선구자로서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 61%, 이제 2년 연속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월 7일에 이제 신저가를 기록한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현재 구간 자체가 거래량이 없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 소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5,850원, 손절가 이제 5,2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의 상승세 209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89선까지 빠졌다가 9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삽니다. 3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 이끌어줍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51,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82,3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 모두 잘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의 상승세,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20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담겨 놓으시죠. 네, 네이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서요. 3% 가깝게 급등하면서 15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이 현대차 계열들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현대차 0.4% 하락세 1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8% 하락세 2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신한지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2,800원대, 43,0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요 65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6선까지 빠졌다가 5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만이 삽니다. 기관이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HLB가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최근 급등 나왔던 만큼 오늘 급락세 나오는데 6% 넘게 하락을 합니다. 전장보다 11,300원 빠진 15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위권과 4위권 CJ ENM은 약보합권,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0.9%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77,1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NW 3% 가깝게 급등 54,400원대, 헬릭스미스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8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그리고 9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습니다. 휴젤만이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타면서 1,162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OEM, ODM 관련주인 한국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뭐 제약바이오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주도 뭐 바닥에 바닥을 더 하락한 이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갔고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좀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뉴스를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열심히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화장품 업종 중의 특징입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그 중국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호재는 광군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해서 어떤 재료에 의하면은 좀 더 그 주가의 탄력을 받는 것이 바닥권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그 콜마는 그 지난번에 여러 그 한일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더 다운되고 난 이후에 지금 서서히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꼭 어떤 한국 콜마나 이런 화장품 중에서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콜마를 제가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 자체의 어떤 특성 자체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어떤 종목별로다가 개별 종목 장세의 양상이 짙어지면서 그동안에 그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 유지의 상승이 먼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콜마도 이제 그동안 최근에 한 달간의 어떤 상승 흐름은 탔지만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CJ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아주 뭐 호실적 연결로서는 최대 그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안 좋겠지만 연결 실적으로 봐서는 어떤 최대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이런 양상이 이제 금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본금이나 이런 거 대비 주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순이익이나 이런 영업 형태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하락이 너무 좀 과도했던 그런 흐름이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구간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반등 흐름은 일정 정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떤 대표적인 ODM, OEM 관련해서는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하락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전의 가격 6만 원대는 회복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6만 5천 원의 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순환매의 흐름을 그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11월 15일 그 이전까지는 실적을 중심으로 이제 장이 발표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2분기 실적에서 안 좋았던 거는 좀 같은 업종이라도 좀 피하고 실적이 좋았던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를 한다. 그 며칠 뭐 급등했던 것보다는 바닥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뭐 길지 않게 한 달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갖고 순환매를 움직이면서 박스권의 그 어떤 종합에 멈춰 있을 때 그 속에서는 역시 그 개별 종목으로 순환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 최근 들어갖고 제약바이오가 한 일주일 올라가고 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화장품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반복이 이어지는 것이 I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화장품의 그 순환매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개별 종목 중심의 대형주고 소형주고 상관없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개별 종목 중심의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 종목이 있다면 하락 종목도 있죠.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의 하락 종목을 짚어보는 특집 코너입니다. 반종민의 저승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종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라이브 매매타임 승률 리그 1위를 차지했던 분이시기도 하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거의 운동만 하고 지냈고요. 네, 운동이요? 예, 네. 배드민턴 하면서 체육관을 통해 계속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그냥 그 장이 요새 좀 변동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거의 모니터링만 많이 하고 있었다. 네. 좀 타점을 노려야 되는데 타점을 노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원래 목요일에 파트너 했잖아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갑자기 지금 반종민 선생님께서 저승사자로 나오셨는데 오늘 뭐 하락 내려가는 종목을 말씀하신다겠어요? 아니면 어떤 예. 컨셉 오늘 컨셉. 그러니까 컨셉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할리원 데이잖아요. 나 좀 이게 모처럼 할로윈, 와서 네. 할로윈 데이에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집을 해서 뭐 요새는 좀비 컨셉이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좀비 컨셉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승사자 컨셉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저희 뭐 모든 전문가분들이 상승 종목만 많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 또한 이제 앞으로 하락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피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해지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승사자 코너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저승사자이니만큼 오늘 좀 저승사자 가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임 자산 운용 사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그 종목 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전에 좀 기억을 잘 해보셨던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모 머티리얼즈입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즈. 예, 네. 오늘자도 약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계속 등락폭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페스 신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네페스 신소재에서 에스모 머티리얼즈로 변경이 되고 이후부터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갔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시장성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몇 달 후에 결국 발견됐던 게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태가 같이 얽혀지면서 내려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CB 전환가액 최저 한도 위반이라는 그 기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라임 자산 운용과 그 사태에 연관돼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연결된 종목 중에 추가적으로 동양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예. 에스모 그러면 에스모 머티리얼도 있고 에스모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에스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모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네.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에스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스모 머티리얼즈보다는 에스모는 그래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동력들이나 기업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페스 신소재에서 최대 주주가 에스모였다가 DA 테크놀로지가 또 최대 주주였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시비 발행을 세게 찍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무자본 M&A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속 얽혀져 있기 때문에 네. 에스모 머티리얼즈와 에스모의 성격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에스모는 추후에는 다시 이제 기업 가치를 통해 자율주행이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조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모 이제 지분을 보면은 에스모 홀딩스가 1.75%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이 아니라 그냥 상장이 돼서 이름 하나만 그냥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에스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 아까 CB 발행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어려운 애들이 어떻게 하냐 CB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CB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야 할 게 어떤 게 있냐 횡령 배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횡령 배임. 네, 그렇죠. 왜냐하면 CB 발행을 해서 주가는 안 올리지만은 발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럼 그리고
아까 사명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또 사명이 바뀔 때 또 약간의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엑스모어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주식이 아니냐. 예. 어머,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계속해서 S모 만나보고 왔고요. 동양 네트워크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양 예. 네트워크스 오늘의 저승사자 픽인데 예.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동양 네트워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 또한 이제 뭐 굉장히 큰 그 소문을 듣고 많이 사셨던 종목이었었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하든지 뭐 단타를 노리든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뭐 1,000원대도 깨졌고 지금 현재 뭐 동전주의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동양 네트워크스도 라인 자산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아까 이제 하채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12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동양 네트워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 않나라고 좀 더 생각하는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 4년 연속 적자예요 지금. 아까 뭐 무더기게 속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진짜 저승사자 가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적인 네,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속 사정을 봐야 되는 게 사람이 겉모습하고 또 속모습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코스피고 하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지금 현재 4년 연속 좀 적자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상패 조건에 좀 해당이 돼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승사자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픽한 종목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좀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KMW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총 뭐 5위권에 자리하는 4위권에 자리한 종목이죠.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지분이 좀 축소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들보다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 5G 상용화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여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KMW는 지금 일주일 사이, 그러니까 7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잠깐 스톱을 시키면서 눌러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G가 아직 이전에는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잠깐 지금은 좀 흐름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서 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12월 달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 4만 원대 아래때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일이 오늘이네요. 오늘 31일 맞죠? 네, 오늘 31일 헬로윈데이. 네, 맞아요. 중국 쪽에서 중국 통신사 쪽에서 5G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봤을 때 어떨까요? 5G KMW 아까 중국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요. 네, 뭐 네.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쉬어가는 부분들보다는 거래량 터지면서 일전에 크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져나오는 흐름을 가져가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크게 한번 브레이크 없이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빠졌을 경우에는 그만한 하락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아래까지는 조금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밑으로입니다. 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G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좀 조정 기간이거든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내년부터는 5G의 이 실적이 5G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같이 저승사자 옷을 입고 왔었어야 더 분위기가 더 싸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입었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오늘장 내일장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작은 악재만 해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노키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KMW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 말씀 맞으세요. 네. 내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와 주가의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안 생기고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투자 이야기는 맞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맞는데 KMW 같은 경우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갭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 투자와 주가의 흐름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걸 좁혀지기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또 네. 우리가 과거에 또 한번 살펴보시겠지만은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1등으로 제약주들 계속 치고 갔을 때 그 뒤에 이제 한번 바이오주가 꺾였잖아요. 근데 그 꺾이고 나서 다른 또 새로운 주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한 해 뭐 800%가 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넘어가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신라제로 갔거든요. 이게 KMW가 1등이라 해서 계속 1등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섹터가 사이클이 한 번씩 종목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KMW가 다시 이제 1등에서 어때요? 뒤로 빠지고 새로운 5G 종목이 새롭게 또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다가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린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솔루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 지금 5G 종목 이 두 개 말고도요. 바닥에서 올라올 종목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5G 그 다음 종목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저승사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5G 다음 종목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절대 남북 그 경협선은 건드시면 안 되고요. 네. 절대 그거 하면은 진짜 금강산 지금 철수하는 느낌처럼 될 수도 있기 그럼 때문에 진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벌써 갔죠.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정치 테마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예. 테마주.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총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래쪽에 웬만한 종목들이 좀 매물이 좀 하나씩 쌓여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 특성상 뭐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총선 전에 그냥 파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하채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테마 맞으세요. 원래 정치 이게 여론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다 보면은 그 딱 선거 당일에는 주가가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있기 이게 최대로 이제 많이 이제 끌고 간 애들이 선거 전 일주일 전까지는 가요. 이제 길게 가요. 선반이 있는데 보통 보면 한 달 전에 끝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총선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날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종목을 보시고 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다른 총선 종목들보다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한 달 정도 선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늦게 출발한 애들은 총선 전에 일주일 전에 좀 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5G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치 저승사자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를 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지금 정치 테마를 했는데 저는 이제 5G를 했으니까 제가 5G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지 않았던 종목들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KMW가 먼저 선행을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단기전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언급을 여기 나가지고 올 봄에 드렸던 종목인데 6월 10일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추세가 주봉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그 종목이 추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올라간 거에 대한 또 시세 차익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기 이제
지표를 좀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지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예요?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때요? 계속해서 탄탄대로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또 어른들하고 또 우리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왜 젊은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해라 한 이유가 내가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걸 코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이 5G 기주국 뭐 부품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오류를 다 겪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됐을 경우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또 석권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한 종목으로는 RF텍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의 공장이 지금 증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풀 가동되다시피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조업하는 부분이잖아요. 공장 운영하는 애들. 전화하셔가지고 공장이 얼마나 가동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가동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왜 생산을 하겠어요?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승사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옷을 안 입혀줘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저승사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승사자가는 종목, 마지막 종목 어떤 거 픽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어떻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저승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좀 무서워. 위험이 있어야죠. 좀 침묵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했던 종목이었지만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HLB입니다. 아, 네. 지금도 급락하고 있죠. 오늘 장이 굉장히 빨간데 떨어지네요. 물론 이제 일전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LB를 좀 흐름을 좀 보자면은 좀 차트를 좀 보자면 일전에 5월부터 이제 계속 흘러가다가 7월에 한번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태적인 부분들을 좀 아실 겁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찍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공매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가 다시 재차 그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다시 이제 매수를 통해 크게 올려서 수익을 크게 봤던 종목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미국 FDA와 뭐 신약 허가 신청 사전 미팅을 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팅만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미팅만 했는데 커피를 마셨는지 거기에서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얘기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부분들이 없고 회의록만 가지고 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다라는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지 뭐 추가적으로 뭐 신약을 통해서 유통을 확실하게 하겠다 뭐 확실하다 완벽하다 그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치부책에 대한 리스트로 좀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HLB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한번 심하게 꺾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초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가고 더 가게 된다면은 10만 원 아래때까지는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승사자님께서 직접 10만 원 밑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HLB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저승사자입니다. HLB 자체가. 어머,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이렇게 심하게 널뛰게 하는 종목이 있었을까 몇 년 사이에 참 드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도 종목이 참 이렇게도 움직이구나 또 이렇게 비싼 가격이 또 급등을 하거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HLB 좀 주가를 좀 보면은 급등한 뒤에 10월 24일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해서 연속해서 개발하게 나오면서 음봉 3개가 나왔어요. 흑삼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흑삼이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앵커님 아시죠?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흑삼경. 고점에서 지금 흑삼이 나왔기 때문에 흑삼경이 나왔는데 네. 흑삼입니다. 네. 흑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교차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인 이평선 자체가 좀 꼬였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 지표로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MACD도 지금 어때요? 오늘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방향이 좀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이런 게 있어요. 쫓아가고 나서의 매매가 좀 들어가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8월 6일에 공포가 왔을 때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오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눈에 들어오네? 그런 주식은요, 여러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95%는 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자리가 HLB는 저승사 자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HLB까지 저승사자 가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반종민의 저승사자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세븐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